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모독 함께 하십니다. 쇼니 박사님 모셨습니다. 오늘은요, 이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전립선 기능을 또 어느 정도 강화해 줄 수 있는 성분들 중에서 소팔메토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정말 오래 연구하셨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전립선을 편안하게 하는, 또 좋게 하는 성분들 몇 가지쯤 소개해 주실 생각이세요? 12가지요. 한 달에 하나씩 먹으라고 1년 12개입니까? 왜 하필이면 12개입니까? 이제 저희가 네. 지난 한 4년 동안 전립선 제품이 단종됐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4년 만에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Prostate Protective PXL이라고, 그냥 한국말로 그냥 간단하면 전립선 문제 해결사 뭐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네. 이 제품에 12가지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저보다도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한정된 이 양에다가 네. 정말로 효과적인 걸 어떻게 배합할 수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동안에 프로스타민을 드셨던 분들은 좀 사과의 말씀도 드릴 겸,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제품 이야기보다도 네. 그 전립선에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넣은 12가지의 성분들이 네. 단순히 전립선뿐 아니고 우리 건강 전체에 대해서 뭐 혈관 건강이라든지 뇌 건강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에 연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즘 뭐 건강식품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냥 한 12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집약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업자분들 12가지를 넣어서 만드셔서 파시면 되겠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 12가지 성분을 걸러내는데 4년이 걸리셨네요. 네. 자, 그 4년에 걸쳐서 이 전립선을 좋게 하는 이 성분 12개를 지금 골라내셨는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굉장히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네. 호박씨 기름. 네. 그래서 펌킨 시드 오일이죠. 네. 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성분 때문에 이게 좋은 겁니까? 사실은 저도 그냥 뭐 이게 식물성 기름이니까 뭐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연히.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소팔메토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자신이 그 전립선 때문에 너무 오래 고생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호박씨 기름 그거를 좀 열심히 먹었더니까 너무 증상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좀 반신반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펌킨 시드 오일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얘들도 또 이 성분이 참 여러 가지더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펌킨 시드 오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고, 네. 그 안에 우리가 오메가3 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지방산이 뭐 몇 프로다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자연상에 존재하는 오메가3의 지방산 함량은 30%밖에 안 돼요. 네. 그 DHA 뭐 EPA라고 하는 게. 근데 마찬가지로 호박씨에는 그런 종류의 그 패리 애시드는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패리 애시드가 들어있는데, 네. 이것도 뭐 50%짜리 있고 60%짜리 있고 이런 식으로 함량이 또 다르더라고. 네. 뭐 물론 10%, 20%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최소한도 50% 이상 되는 패리 애시드가 들어있는 이 호박씨유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물론 이게 뭐 100ml, 200ml 정도 먹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최소한도 1000ml 이상을 먹어야 되고, 네. 그런 이제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걸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소팔메토를 뺀 가장 큰 이유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우리 전립선에 도움이 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고, 첫째. 네.
그다음에 공급이 안정돼 있어요. 네. 호박씨는 뭐 너무너무 많이 구할 수도 있고 기름도 많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굉장히 안정성이 있고 가격 면에서 안정성이 있어서 그 소팔메토를 대체하는 성분으로 이제 호박씨유를 택했죠. 그렇군요. 자, 이제 하나 했습니다. 12가지 성분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또 요거 든 거를 또 많이 찾아서 드시더라고요. 네. 그게 하나가 이제 퀘르세틴이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퀘르세틴이 뭐냐면 요즘 이제 우리가 그 주목하게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식물에서 나오는 색소, 네. 에서 나오는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뭐 와인 같은 것도 있고 뭐 양파도 적양파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베리류, 네. 뭐 블루베리니 무슨 뭐 크랜베리니 뭐 여러 가지 베리류 있잖아요. 그런 베리류도 그렇고 또 우리 흔하게 먹는 사과. 네. 사과도 여러분이 알맹이 먹으면 소용없어요. 잘 씻어서 사과 껍질을 드셔야 돼.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잎 같은 데도 있고 네. 또 혹시 여러분들이 메밀차 드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메밀차에 이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퀘르세틴이 하는 일은 뭐 관절통을 완화해 주는 데도 좋다고 하고 이제 당뇨 같은 데도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는 그 항산화력이 뛰어나서 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뭐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그럼으로써 고혈압도 완화시켜주고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혈관에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퀘르세틴 들어있는 건강식품들을 많이 드시죠. 네, 네. 퀘르세틴. 네. 라이코펜 들어있습니까?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전 맹신하고 있습니다. 넣어놨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라이코펜도 마찬가지예요. 네. 라이코펜도 우리 그 붉은색 띠는 과일 네. 속에 들어있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토마토를 생각하니까 붉은색인데 일부 채소에는 아스파라거스나 파슬리 같은 데도 들어있어요. 라이코펜이. 그래서 꼭 빨간색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게 토마토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라이코펜이. 네네. 그래서 그런 데 들어있는 캐로티노이드 성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뭐 전통적으로 전립선 관련돼서 네. 그 증상을 개선하고 뭐 전립선 암을 예방하고 뭐 이런 좋은 얘기들 연구들이 굉장히 많죠.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과일, 야채, 하여튼 이 식물성의 이 색깔을 내는 그 겉의 색깔이 참 많은 또 중요한 또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알맹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채소나 과일의 중요한 것들은 네. 껍데기에 있죠. 네. 바깥에.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바깥은 말이죠. 안에 있는 걸 보호하는 하나의 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사과나무를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1년 365일을 계속 햇볕을 쬐면서 우리는 그거 피하려고 무슨 선블락을 하고 뭐 난리를 치는데 얘들은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을 사과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껍데기에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알맹이는 실질적으로는 당분이 많거든요. 물론 다른 성분도 있지만 걔는 사실은 이 씨앗이 다시 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에너지 창고로서의 역할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항산화, 어떤 기능성을 따질 때는 이제 바깥 껍질 쪽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아니 라이코펜이 정말 어떻게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전립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뭐 그런 자료들이 있었나요? 많죠, 이건 너무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 뭐 가져왔는데 그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 유명하잖아요. 거기 공중보건학과에 에드워드 지오바누치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 의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이 라이코펜 섭취량을 늘리면은
통증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네. 또 라이코펜이 다량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 종양 확산과 관련이 있는 신생 혈관을 억제한대요. 네. 그러니까 암이 만들어질 때 네. 암은 자기 스스로가 혈관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억제하는데도 좋다고 이 논문을 그 National Cancer Institute, 그러니까 국립암센터라고 할까요? 네. 국립암 뭐 연구소라 그럴까? 거기에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 정도로 그렇군요. 이제 뭐 전립선 암까지 얘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라이코펜은 전립선하고는 또 뛰어놀 수 없는 그런 네.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3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4번째 어떤 성분이 있을까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냥 한 번에 할게요. 네. 미네랄인데요. 네. 아연하고 아연. 네, 보론이란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가 여러분들이 요즘 아연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 네. 관심도 있고. 면역 그러면 아연이죠, 요새. 그래서 사실은 아연이 하는 역할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이 아연이 가지는 역할 중에서 그 남성의 호르몬을 만드는데 얘가 굉장히 키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가 전립선하고도 관련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다음에 보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미네랄인데요. 네. 이 미네랄도 지금 사람들이 성호르몬 중에서 남성 호르몬은 그 남성의 어떤 활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가진 호르몬 중에서 그 젖을 내는 호르몬이 있어요. 젖을 내는 호르몬이 프로렉틴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그런 남성, 여성 호르몬을 다 이렇게 잘 잘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그 보론이라는 미네랄이에요. 네. 아니, 근데 아연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양까지 먹는 게 좋아요? 안 그래도 그게 요새 문제죠.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 강화하기 위해서 아연 드시죠? 네. 그 다음에 당뇨에 좋다고 아연 드시죠? 네. 또 이렇게 전립선이 좋다고 네. 아연 드시죠? 종합영양제 아연 들었죠?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시는데 네. 다행히 그 연구가 있어요. 상한선을 한 100mg 하루에 네. 그 정도 하고 있으니까 보통 이 아연이 들어있으면 하루에 뭐 한 5mg, 10mg, 15mg 이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대부분의 제품에. 네. 그러니까 그거 서너 가지를 드신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50mg를 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이 전립선에 좋은 성분들, 그리고 특히 이 나노웰의 프로스테이트 프로텍티브 PXL이라는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6번째입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네. 참 비타민 D가 열일해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그 혈중 비타민 D 농도 그게 이제 낮다는 게 한 가지 있고 네. 또 하나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비타민 D를 먹였더니 네. 전립선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이것도 아까 우리 아연 얘기한 것처럼 네. 비타민 D를 요즘 너무 많이 너무 먹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뭐 저는 그런 걸 우려하는 편이라 네. 모든 제품에 뭐 비타민 D를 다량으로 넣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비타민 D가 저희 경험으로도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적이다 하는 것은 밝혀져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이제 7번째 성분 소개해 주실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베타 시토스테롤. 네. 그래서 스테롤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식물에서 추출한 스테롤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콜레스테롤하고 이름이 끝에 같잖아요. 네. 스테롤. 그래서 얘는 식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파이토스테롤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피토가 이제 식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름은 콜레스테롤하고 비슷한데 하는 역할은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논문들을 보면은 그 베타 시토스테롤 이 성분들이
우리 혈관에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네.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은 도대체 뭐 때문에 비대해지냐 하고 뭐 이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운동을 하니 안 하니부터 시작해서. 근데 전립선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데 그래서 비대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염증의 원인이 뭔가를 또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콜레스테롤,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사람이 전립선에도 염증을 만들어서 전립선 비대증이 된다는 연구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당뇨나 뭐 고지혈증이나 이런 거하고 하나의 고리, 하나의 순환고리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방금 말씀해 주신 베타 시토스테롤? 이것은 뭐 그냥 이런 성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어디서 추출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식물에 추출한 거죠. 예. 한 건데 이건 이제 추출 방법이 어떠냐, 어떻게 추출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효과가 좀 다른 걸로 알려져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한 것은 네. 그 베가퓨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원료 회사가. 네. 이제 거기서 만든 그 원료를 사용한 건데, 네. 베가퓨어 95DS라는 원료를 사용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이 원료는 네.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그 네. 논문이 이제 있는데, 이게 2019년 8월에 발표된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이죠. 네. 그래서 이 성분은 기본적으로 혈액 내에 있는 지질을 관리해서 네.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고지혈증을 개선하고 혈관 내 염증을 감소시켜서 심장병을 비롯한 중장년층의 전반적인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다이제스션 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왼쪽 화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베가퓨어의 베타 시토스테롤 그걸 사용하지 않은 경우예요. 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지금 피 속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흘러 들어가는 그림이고요. 네.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바깥으로 피 속으로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보통은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담즙 있잖아요. 네. 담즙하고 결합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베타 시토스테롤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혈액으로 안 보내고 이걸 바깥으로 외부로 배출을 해서 LDL을 이제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 논문에 의하면은 하루에 2~3g의 베타 시토스테롤을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15%까지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7가지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걸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이 제품에 어떤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분을 어떻게 추출해서 어떤 배합으로 해서 얼만큼 넣냐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근데 저희 소비자들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우리 밥을 줘도 네. 묵은 쌀로 진 밥하고 네. 햅쌀로 진 밥이 좀 다르듯이 네.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약성을 만들 때는 추출 공법 자체가 틀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호베니아 열매 추출물 네, 그 경우도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주 특수한 공법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 건강식품 구입하실 땐 정말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구입하셔야 손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립선에 도움이 되면서도 이번 나노웰의 신제품이죠. 프로스테이트 프로텍티브 PXL에 들어있는 12가지 성분. 자, 이제 8번째 성분을 소개해 주실 차례입니다. 맞네요. 정말 많이 들어있네요, 근데. 그 다음 거는 레시틴인데요. 네. 이 레시틴도 아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아시고, 네. 어떤 분은 막 이걸 퍼드시죠. 레시틴을 퍼드시는데,
이 레시틴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레시틴은 우리말로는 인지질이라 그래요. 네. 인지질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이름은 뭐냐면 영어로 phospholipid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phospho는 인산을 줄여서 네. phosphate 네. 줄여서 그다음에 lipids는 지방질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인지질이라는 거는 포스페이트하고 지방이 붙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키는 뭐냐면 얘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게 있다고 쳐보세요. 한쪽은 물하고 친하고 한쪽은 기름하고 친해. 오. 그래서 기름하고 있는 애도 잘 붙고 하고. 물하고 있는 애도 잘 붙어서 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혈액에서 어떤 영양 성분을 잘 연결해서 결합해서 잘 이동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을 얘기할 때 요즘 크릴 오일이라 해서 새우는 아니지만 크릴 새우 오일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지질이 조금 들었다고 가지고 지금 그 얘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잠깐만 얘기 드리면 그건 너무 과장된 얘기예요. 그렇게 네. 조금 들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은 효과는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냥 오메가3 오일은 피쉬 오일 드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돌아가서 이 레시틴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주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먹는 육류에도 있고요. 네. 또 뭐 생선에도 있고 그다음에 콩류에도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은 식품들에 이런 레시틴이 많은데 네. 특별히 이제 콩류 단백질을 많이 활용을 하죠. 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어쨌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잘 이동시키기 때문에 레시틴이 뇌 건강에도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치매에 좋다고 하는 건강식품들에 보면 레시틴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근데 전립선 얘기인데 왜? 그러니까 이거의 키가 뭐냐면 네. 영양소의 이동을 잘 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 많은 영양소를 넣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잘 물고 혈액을 잘 돌아다녀서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필요 곳곳에. 그렇죠. 그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걸 더 애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넣었다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얘를 적절하게 어떻게 이동시킬 이동 수단을 줬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포뮬라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남이 불 섞어가지고 소위 좋은 거 때려 넣었어요. 비빔밥 만들듯이 만드는 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군요.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과학적인 어떤 뭐랄까요 백그라운드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 12가지 성분이 다 전립선에 좋아요가 아니라 다 서로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서로 연관이 있죠. 그렇군요. 자, 이제 9번째 성분입니다.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는 다 아미노산이에요. 네, 아미노산인데 네. 전립선에 웬 아미노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저희도 사실은 전립선하고 아미노산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네. 했는데 그 지난 4년 동안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것이 만들어진다,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제일 키는 아미노산이에요. 네. 단백질의 기초 결합 물질이 원료가 아미노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사용한 그 아미노산은 그 L-알라닌이라는 거 하고 네. L-알기닌이라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L-글리신이라는 거 하고 네. L-글루타믹 애시드라는 그렇게 네 가지인데 비슷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이 L-알라닌은요. 네. 우리 피 속에 혈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적혈구, 백혈구 이런 걸 담고 있는 혈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아미노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서 당분하고 네. 그 산 있죠. 네. 애시드. 네. 산의 대사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근육하고 뇌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 우리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뇌하고 근육 같은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 때
이 L-알라닌이 굉장히 필요하군요.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 뭐 결과적으로 얘가 면역 기능도 뭐 좋게 하고 중추 신경계도 뭐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이 L-알라닌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L-알기닌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 네. 왜 아시냐면 L-알기닌은 우리가 먹었을 때 나이트릭 옥사이드라 그래서 산화질소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산화질소는 뭘 하냐면 남자들이 그 성기가 발기를 하잖아요. 네. 발기를 할 때 어떻게 해서 발기를 하냐면 그게 스폰지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다 혈액을 확 집어넣어서 걔를 부풀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은 이 L-알기닌을 이용해서 나이트릭 옥사이드, 그러니까 산화질소를 순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성기의 그 혈관, 동맥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피가 확 들어가니까 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성 건강하고 굉장히 이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아니, 알기닌 그러면 심장병 그 환자들이 많이 먹는 또 그거 아니에요? 심장병 환자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도 있고, 네. 그래서 혈액순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혈액순환 이렇게 얘기하면 여성분들은 나하고 상관없네? 뭐 이건 발기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 L-알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 우리 피 속에 뭐 혈전이라 생길 수도 있고요. 혈소판 찌꺼기 같은 거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피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제거해 주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L-알기닌 그러면 뭐 저건 남자 아미노산 이거 아니고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죠. 이런 아미노산이 또 전립선에 도움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글루타믹 애시드하고 네. 글리신인데요. 네. 이 글리타믹 애시드는 어떤 거냐면 단백질을 생합성, 무슨 말이냐면 간이 단백질을 합성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네. 그걸 보고 실질적으로 간이 그 생체로 합성할 때를 보고 생합성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뿐이 아니고 모든 그 동물이 이 단백질을 만들 때 간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의 제일 중요한 성분이 L-글루타믹 애시드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전립선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네. 그 단백질, 간에서 만드는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 쓰이는 모든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무슨 글랜드에서 무슨 샘, 갑상선, 지금 전립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쓰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 때 그게 생합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에 이 L-글루타믹 애시드가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연구에 따르면은 꼭 그런 부분에만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억력을 증진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고요. 네. 또 그 전립선 관련한 논문 중에는 동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쥐를 강제로 전립선 암을 만들어 놓은 쥐가 있어요. 그러면 전립선이 변형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도로 회복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을 정도예요. 글루타민산 좀 왕창 넣어주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뭐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적절하게. 네. 자, 이 마지막 L-글리신. L-글리신은 역시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이죠. 아미노산이니까.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콩류 이런 단백질이 많은데 당연히 더 들어있겠죠. 네. 근데 이 L-글리신은 특별히 정신분열증, 뇌졸중, 그다음에 양성 전립선 비대증, 그러니까 그 BPH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네. 그런 데에 치료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성분이에요. 이 그 L-글리신이.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항산화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 L-글리신은 또 잠도 좀 잘 자게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언급된 이 12가지 성분 모두가 네. 어떤 특정한 부분에 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내밀하게 들여다 보면요. 우리 몸의 전체적인 어떤 메타볼리즘, 대사 과정, 그걸 원활하게 해주고 또 그것을 제대로 공급하게 하는 통로인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어떤 전체적인 균형을 만드는 것.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립선 그 질환을 개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 제품 하나 완성하는데 왜 4년이 걸리셨나 했더니 이렇게 많은 성분들이 또 각 성분마다의 역할,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그냥 알려고 애를 쓰는 것보단 어련히 잘 알아서 만드셨겠지 하고 그냥 저는 나노엘의 이 프로텍티브 PX를 그냥 사실 좀 먹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도 그 성분 하나하나 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잘 들으셨다가 또 다른 제품과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이 나노엘의 프로스테이트 프로텍티브 PXL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12가지 성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남자들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전립선이 없잖아요. 없는데 대신에 여성분들도 오줌 소태라 그래서 네. 정말 소변 자주 보고 뭐 힘들어 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여성분들의 그런 증상과 남성분들의 증상은 원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쪽은 원인 다르죠. 전립선이고? 다르죠. 그래요?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 신체 구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자, 전립선은 과연 불편한 데서 끝나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런 거잖아요. 네. 전립선은 가서 방광을 망가뜨리고 더 나가서 신장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분들도 그런 여성분들은 오줌 소태가 방광염이거든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급성 방광염 의학적으로는 그런 건데 그게 메커니즘 비슷해. 원인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신체 구조가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가 방광하고 신장이라는 그 메커니즘, 그다음 요도 뭐 이런 걸 볼 때는 비슷한 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일단 결론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나노엘의 프로스테이트 프로텍티브 PXL을 여성분들이 드셔도 돼요? 꼭 뭐 소변 때문에 드신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제가 장담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인 그 중년 여성 또는 남성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전립선이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요거 한 편 따로 하나 만들어 주시죠. 예, 좀 이야기를 남성 여성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는 우리가 왜 소변 보고 하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되는지 좀 편안하게 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전립선이든 방광이든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 전립선 하면 남성들만 보통 관심이 있는데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그런 뭐 방광이나 신장과 관련해서 이 소변 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뭐 한 번 더 하죠. 뭐.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남성, 여성, 이 소변 관련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쇼니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박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